지금까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도서관 환경에서 그림을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제 제가 그림 하나를, 평면 그림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5가지 형태, 명암, 색, 질감, 구도,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형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라든가 화분 같은 거 스케치까지 해봤고, 근데 이제부터는 명암과 색, 질감, 이거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그 3가지에 대한 이론 수업이고, 실습은 실습대로 하는 거고, 구도라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화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구도입니다. 구도는 타고난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찰 때, 패스를 할 때, 그 다음에 슛을 할 때, 유능한 선수들은 자기 머릿속에 축구 골대의 위치라든가 운동자, 그리고 자기 뛰어갈 때 몇 미터 뛰고 있고, 자기 드리블 할 때 몇 미터 뛰고 있고, 드리블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도 각도의 골대가 있다는 걸 잊어먹지 않아요.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그걸 매핑이라고 해요. 지도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의 특성이 있어요. 슛을 차기 전에 골대를 보지 않아요. 절대 안 봐요. 왜? 골대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수들은 이렇게 차다가 골대를 한번 딱 보고 공을 차. 이게 하수야. 고수들은 절대 골대를 안 봐.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알거든. 근데 그냥 빵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골대 구석까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술에서 이 구도를 잘 잡는 능력이라는 게 마치 그런 능력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골을 잘 넣게 되는데 수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듯이 구도도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타고난 축구 선수가 있듯이 화가들도 타고나게 구도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 어쨌든 굉장한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구도 부분. 자, 명암은 첫째,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빛이 없으면 명암이라는 건 없으니까 빛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빛이 보통 밝거나 조금 어둡거나 하고, 또 하나 빛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다. 백열등이냐 형광등이냐,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보면 그림자를 동시에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그림자들 보면은 이 그림자가 이 눈 밑에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층, 두 층. 그러면은 여기는 연하고 여기는 진하잖아요, 그림자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까운데 불 있죠. 가까운데 전등. 네. 가까운데 전등이 대략 각도가 여기 연한 그림자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해서 쭉 올라가면 가까운 전등이 나와요. 근데 좀 멀리 있는 전등 있죠? 저 멀리 있는 전등이 비친 게 여기나 비치게 되는 거죠. 여기나 여기. 저 멀리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 비치게 돼요. 그리고 이쯤 있는 것들이 이쯤 비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등불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뭐랄까 교집합이라고 할까? 그림자에 겹쳐지는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광원하고 그림자는 같은 거다. 그래서 그림자를 파악하는 수업을 할 때는 특정 불빛을 가려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눈에 빛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쪽에서 오는 빛을 한번 가려볼게요. 자, 서서히. 그러면은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저쪽에 있는 빛만 영향을 받게 돼요. 여기가. 근데 이게 이쪽에 있는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암을 파악할 때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밝고 어두운 것을 어떤 빛이 만들고 있는가를 파악해 봐야 돼요. 가렸다가 뺐다가, 또는 지금 제가 사다리가 없으니까 직접 등불을 가릴 수가 없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빛을 가리면서 그 빛이 여기 이 물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자기가 직접 관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저 라인은 이 빛이 만들었고 저 경계선은 이 빛이 만들었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라인들이 겹쳐지면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전혀 도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둡게 되는데, 제가 지금 혀에 뭐가 나가지고 발음이 가끔 셉니다. 이거 아픈 거 좀 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제가 광원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반사광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반사광은 그 물체의 질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빛이 반사. 이 석고상 같은 경우에는 반사광이 초보자들은 잘 안 보이는데, 반사광이 이렇게 보면 여기 좀 잘 보인다. 어때요? 여기가 어두워요. 그죠? 여기 어둡죠?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그림자와 여기 어두워지는 사이에 좀 밝아지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좀 밝잖아요. 제가 칼을 갖다 대면 어두워지죠? 보세요. 어두워지죠? 이 부분이. 칼을 갖다 대면 안 되겠다. 뭔가 새카만 보여야 돼. 자. 그런데 여기가 밝아지는 이유는 주로 얘 이마에 빛이 비치는데, 근데 석고상이라는 것이 표면이 오돌토돌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반사가 일어나요. 일단 자, 여기서 난반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사광하고 난반사가 있어요. 난반사는, 자, 거울이다. 그럼 이건 난반사가, 거울만이 오직 난반사가 아니야. 입사각하고 이거 투사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의 각도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이나 유리질 말고는 거의 대부분 난반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표면이 이렇게 좀 우둘투둘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막 이렇게 우둘투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빛이 왔을 때, 이게 빛이라고 쳐요. 빛이 탁구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탁구공. 아주 작은 탁구공. 그러면은 이 탁구공이 여기 딱 부딪힌다. 그러면 여기 각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위로 튕겨 올라와요. 근데 이쪽으로 일방향으로 오는 빛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부딪혔어요. 이 끝에. 그럼 이 빛은 어디로 가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요. 즉, 빛이 부딪히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이 카메라 있는 데서 탁구공을 얘한테 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탁구공이 빛이야. 그럼 이 끝이 탁구공이에요. 슝 와서 여기 부딪히면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근데 탁구공이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석고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밝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저 형광등에서 탁구공 같은 빛 알갱이들이, 광자들이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근데 이 표면은 되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근데 울퉁불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는 이 각도가 가장 많죠. 이런 각도나 이런 각도보다 이 각도가 많아요. 이 방향으로 있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면에 부딪히는 형광등 불빛이 많은 거예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반사광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빛이,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사광이 안 생겨요. 잘.
안 생기고 뭔가 다른 영향이 나타나죠. 뭐 컬러 이런 색깔들이 막 비친다든지 질감에 따라서 굉장히 그래서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사광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 표면이 우둘투둘하기 때문에 형광등이 여기 비춘 다음에 원래는 이게 매끄러운 면이라면 형광등이 딱 비쳐가지고 빛이 다 밑으로 가야 돼요. 자, 공이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들어오는 각도하고 나가는 각도가 같으니까 우리 당구 칠 때를 생각해봐. 탁구, 축구. 그런데 면이 오둘투둘하다 보니까 어떤 면은 빛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니까는 빛 알갱이가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 면이 우둘투둘하니까. 면 자체가. 빛 알갱이는 아주 작은 빛 알갱이를 위쪽으로 보내주는 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사광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반사광이라는 것은 난반사가 있기 때문에 반사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반사광이라는 거.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 그런데 아주 매끄러운 물질이 지금 이 공간 안에 별로 없는데, 자 이렇게 이것도 아주 매끄러운 금속은 아니야. 근데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런 매끄러운 물질들은 우리가 이제 얼굴이 비치는 그런 금속들이 있어요. 얼굴이 비치는 것들. 그렇게 얼굴이 비추는 것들은 난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데. 드디어 이 공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재질을 제가 찾아냈는데 이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안에 지금 그 학생의 모습이 비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비치는 빛이 난반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지럽게 여기적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본인의 얼굴이 여기 비쳐서 다시 본인의 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모습이 보이죠. 자, 거울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울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 불량 거울 꽤 많았어, 학교에. 그러면은 학교 교문 딱 지나가면은 내가 뚱뚱하게 보인다 그런 날씬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내가 더 키가 크다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날 텐데. 그 불량 거울이 뭐냐? 면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빛이 반사가 각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 사람이 뭐 뚱뚱해 보인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자, 대충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면 돼요. 이 영상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반사광과 난반사 이거를 이해하는 게 명암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난반사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바로 질감이 만들어내. 질감 너무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질감의 차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몇 개 제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런 어떤 양초의 그 질감하고 이 석고를 비교해보면 양초가 더 매끄러운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양초는 보면 약간 반투명해요. 빛이 여기 비치긴 하는데 일부가 뒤로 투과가 돼. 그럼 당연히 양초가 얘보다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죠. 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적잖아요. 그렇죠. 통과해버리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런 도자기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도자기류는 표면은 사실 이 석고상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긴 해요. 표면이.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흙이고 이것도 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로 구웠거나 아니면 흙의 입자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얘도 흙이고 얘도 흙이야. 그런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 바로 유약이에요. 유약이 유리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 위에다가
이렇게 거울처럼 매끄럽진 않아. 그런데 이거를 메꿔주는 유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무슨 깜짝 놀라는 실험 중에서 유리 중에서요, 왜 샌딩 처리한 유리가 있어요. 샌딩 처리가 뭐냐면 매끄러운 유리에다가 아주 딱딱하고 작은 그 돌멩이, 그걸 금강사라고 할 건데 까만 그 모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빠른 속도로 샥 쏴주면 그 금속 그 반지 같은 거 가공할 때도 샌딩을 써요. 그러면은 표면이 유리들이 미세하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반질반질한 유리는 그냥 빛을 통과를 하는데 한쪽 면을 샌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저 뒤에 뭐가 있는지 아른아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뒤에 있는 것을 잘 보이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도자기와 석고의 차이점은, 도자기에는 이런 흘 위에 이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리질이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는 형광등 불빛이 비쳐요. 반짝거리는 부분 있죠? 얘 없잖아요. 얘 없잖아. 왜? 얘는 유리질이 없거든. 얘 없어. 자, 그럼 얘가 있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간단하죠? 유리질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유리질을 만들어 볼게요. 도자기가 현재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여기 반짝거리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왜? 흙 위에 유리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샌딩 처리된 그 유리창 위에다가 이거를 붙여가지고 쫙 문질러 주잖아요. 그럼 뒤가 보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야한 샤워장 같은 데서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를 붙이면 그 뒤가 보이는 거죠. 야한 상상 잠깐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빛이 굴절되게 만드느냐, 빛이 원래 방향대로 가게 만들어주느냐, 원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그 차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목렌즈가 빛이 들어오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냐 오목렌즈에 따라서 이게 빛의 방향을 퍼지게 하거나 모이게 하거나 해서 우리가 이제 근시나 원시를 치료하는 거죠. 볼 수 있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반사를 하는 것에 우리가 필요한 용어가 빛의 굴절이에요. 빛이 굴절되는 거죠. 근데 빛이 너무나 어지럽게 굴절되는 거예요. 이게 난반사예요.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래서 어지럽게 반사된다는 거예요. 굴절과 난반사, 반사광. 그래서 난반사가 많을수록 반사광이 더 밝아지게 된다. 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올라가는,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빛이 많아지게 되니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수록, 질감이 거칠수록 난반사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나무 토막 하나를 봐도요,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쪽 면이 좀 더 맨질맨질해요. 이쪽 면이. 그런데 이쪽 면 있죠, 이쪽 면은, 그러니까 이쪽 면이 좀 더 파스텔 톤으로 보여요. 왜 그래요? 나무 질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면은 이면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단면이죠. 단면이란 말이에요. 단면은요, 뭐가 있어요? 수관. 모세관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흡수했던 모세관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그 목질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여기는 확대해 볼까요? 굉장히 확대했을 때 이런 구멍들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물을 나뭇잎으로 보내던 그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여기 빛이 비쳤을 때는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구멍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구멍 속에서 소실돼 버리죠. 그렇죠. 거기서 상당히 빛이 열로 바뀌어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 나무 자체로 흡수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면은 더 반짝거리게 되고 이 면은 덜 반짝거리게 되는 거예요. 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질감이에요. 이런 게 질감. 그래서 이것과 또 마찬가지죠. 같은 색이지만 그 페인트 중에 유광하고 무광이 있어요. 유광하고 무광. 유광은 표면을 거친 상태로 굳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광은 표면이 좀 매끄러운 상태로 굳어지는 거고, 무광은 표면 조직이 이렇게 막 얽힌 상태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보면은 약간 무광에 가깝고, 이거는 그 유광 페인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철물점에 가면은 유광 락카가 있고 무광 락카가 있고, 근데 그건 참 어떤 분자 구조에 화학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락카를 뿌렸을 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유광이죠. 막 반짝반짝 금속질이 실제로 금속 성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근데 이거는 무광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반짝거리는 정도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반짝거리는 정도가 다른 것은 이거 스카치 테이프하고 속구상하고 반짝거리는 정도가 다른 거랑 비슷한 거죠. 유광과 무광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질감에 의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명암이었고요.